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치매 예방 지금도 늦지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년층의 치매 예방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지원, 유민주입니다. 네,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할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혹시 치매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나 아니면 치매가 의심이 돼서 주변 분들에게 치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있죠. 여러분들처럼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치매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몇십 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이 장년층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치매가 걸리기 전에 이를 먼저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인 인구 중에서 치매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10%? 10%? 네,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수가 10.3% 정도로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에 걸리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든 이 치매를 정확히 알고 예방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증상을 2가지 이상 알 수 있고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치매 예방 운동 및 프로그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매 증상 알아보기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유민주 선생님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분께서 앞에서 내가 혹시 치매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다고 답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설명하는 치매 초기 증상과 자신의 증상이 비슷한 것은 없었는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에는 무감동, 종종 걸음, 손떨림,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최근에 겪은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요. 만약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언어 능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 진압력 장애, 성격 변화, 심화된 기억력 장애, 망상을 비롯한 전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평상시에 건망증과 치매 증상이 헷갈리시지는 않으셨나요? 다음의 표를 보면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봅시다. 일단 건망증은 사건이나 경험의 내용 중 일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치매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건망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인출이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 저장 시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 저장 단계부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한 할아버지가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망증 환자는 이때 내가 길을 가던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가로등 아래에 왜 서 있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반면에 치매 환자는 내가 가로등 아래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헷갈려서 저장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상황에서 건망증 환자는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가방이 있는 곳을 다시 떠올려내곤 하는데 치매 환자는 가방을 내가 어디에 두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한참 뒤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는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처럼 우리가 치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대부분이 올바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의 10%는 회복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으며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역시 조절할 수 있기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알코올은 기억을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당연히 알코올은 기억 파괴하지. 아유, 근데 옆집 아저씨 봐라. 30년 동안 술 먹어도 아무 일 없어. 맞죠? 괜찮죠? 그렇죠. 이 문제는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대상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의 알코올은 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은 뇌에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적당량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나도 치매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나중에 치매도 있으면 걸리는 거 아니야? 치매도 유전이에요? 네, 틀린 답변은 아닌데요. 치매의 위험인자에 유전과 가족력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하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치매에 대한 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배웠지만 진짜 내가 치매인지 정밀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화면에 보이는 MMSE-DS, MMSE-KC, SMCQ, KDSQ와 같이 문진 방식을 이용하여 의사와의 질의응답을 가지는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치매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진 방식이 쉽고 전문적이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걱정되신다면 후각 선별 검사와 소변 검사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치매 예방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김지원 선생님이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교육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치매 예방 음식에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음식들의 영양소들도 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단백질은 줄어들고 섭취량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소화 흡수율도 저하되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 상태가 계속된다면 고지혈증, 관절 질환 등 각종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신경 전달 기능과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치매의 위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음식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콩물과 콩,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로는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가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닭고기, 그리고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도 많이 접하고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영양소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메가3 중에서도 DH가 많이 함유된 오메가3가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억력 감퇴가 있는데 DH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억력 증진 효능이 있다고 명시되고 있으므로 DH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이 퇴화됨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뇌의 수축을 막는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죠.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 DH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챙겨 먹지 않는 이상 충분한 DH를 보충하는 것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신선한 오메가3 영양제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B6, B9, B12가 있고 비타민 D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타민의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또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 기억 중추인 해마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신경세포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고 지나친 염증성 신경혈관 손상을 억제해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B9는 짙은 푸른잎 채소나 키위, 오렌지에 많이 있고 B6와 B12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를 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 해바라기 씨는 다른 식품에 비해서 B6 함량이 월등히 높고 삶은 백합에는 B12의 함량이 엄청 많다고 하니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들을 중심적으로 치매 예방 식단을 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식단표를 짤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매 예방 식단으로는 마인드 식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마인드 식단은 만성염증과 치매 치유 효과가 있는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뜻을 담은 대시 식단을 결합한 식단입니다. 올리브유와 알코올 섭취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만들고자 고안해낸 마인드 식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요법에는 권장하는 음식 10가지는 많이 섭취하고 기피해야 하는 5가지 음식은 적게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권장하는 음식들을 말해보자면 녹색 유채소, 그리고 기타 모든 채소, 딸기와 같은 베리류, 그리고 견과류, 올리브유, 오메가3, 콩류, 가금류, 그리고 적포도주인 와인이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버터와 마가린, 치즈, 붉은 고기, 튀긴 음식, 페스트리와 과자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트랜스 지방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들을 토대로 식단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건강한 식단의 보기를 제시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치매 예방 식단으로 스스로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치매 예방 식단표를 스스로 짜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직접 몸을 움직여서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을 같이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표면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뇌신경 추주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내기인데요. 아, 으, 우, 이를 4초에 걸쳐 순서대로 소리내어 발음합니다. 아, 으, 우, 이. 아, 으, 우, 이. 네,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가지고 계셨던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따봉이에요, 따봉. 네, 그렇다면 오늘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OX 퀴즈, 그리고 교육 만족도 평가,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실천하겠다는 서약 내용이 담긴 평가지를 쓰는 것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맡았던 김지원, 유민주였습니다.